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의 주인장입니다. 오늘의 한 잔은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입니다. 이 영화는 하프담 울만 튼델 감독의 데뷔작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는 실험적인 연출과 구도, 심리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떠한 사건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주인공들의 심리 묘사가 훌륭합니다.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카메라상을 수상한 화제작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 한 잔 말아보겠습니다. 이 다음부터 영화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에 대한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가 있습니다.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거나 볼 예정이신 분들, 스포일러를 피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 영상을 멈추고 영화 관람 후 리뷰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혼자서 아르망을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그녀는 배우로도 일하고 있죠. 그녀의 남편이자 아르망의 아빠는 자살했다고 극중에 나옵니다. 그의 자살을 말하는 것은 모두가 꺼려합니다. 그 이유는 정확한 사유가 없기 때문이죠. 엘리자베스는 학교에서 온 전화를 받고 학교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자세한 것도 듣지 못한 채 향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학교로 향하는 그녀의 차는 위태롭게 보입니다. 백미러를 보면서 아르망과 통화를 하는 그녀는 아들에게서도 별다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학교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르망의 학폭 소식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학폭에 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녀의 자식이 저질렀다기에는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중심이 되는 아이들의 나이는 많게 생각해봤자 초등학교 저학년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단어 선택이나 폭력의 수위가 매우 높게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학문이라는 단어를 쓰고 뚫어버리다던가 혹은 욕설을 들었다라는 피해자 측의 주장은 피의자로 불린 아르망이 뱉었다라고 하기에는 엘리자베스는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건을 잠시 정리해보자면, 교내 화장실에서 성폭행으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아르망의 집에도 자주 놀러왔던 요입니다. 요는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채 청소부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청소부의 말을 빌리자면 요의 바지는 벗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다음부터는 요의 주장입니다. 요는 아르망에게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들었으며 폭행을 당하였고 바지를 벗겨서 엉덩이에 집어넣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학년 학생들이 저지르기에는 폭력의 수위가 너무 셉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는 이걸 들었을 때 자신의 아이인 아르망의 말은 빠졌고 일방적인 요의 주장이라며 일단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르망에게 전화를 해서 사실 여부를 따지죠. 아르망은 당연하게도 자신이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도 아르망은 범인이 아니라며 부인하게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입장에서는 물증도 없고 있는 거라곤 발견 당시 상황만 말한 청소부의 말, 그리고 전부 믿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에 일방적인 피해 주장만 있기 때문이죠.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상황이 답답하고 어이없다는 듯이 행동합니다. 이런 행동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엄마인 사라의 분노는 엘리자베스의 모든 것으로 향합니다. 여기서 잠깐 가게 상황이 복잡할 수 있어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토마스하고 결혼해서 아르망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앤더슨하고 결혼해서 요을 낳았고요. 그리고 토마스와 사라는 남매지간입니다. 즉 엘리자베스와 사라는 친척지간인 것이죠. 그래서 요이 엘리자베스의 집도 자주 놀러가고 둘 사이는 어색해하지만 익숙한 듯 보이는 분위기는 여기서 기인합니다. 사라는 토마스, 즉 엘리자베스의 남편이자 자신의 형제인 토마스의 자살에 엘리자베스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엘리자베스는 직업이 배우이기 때문에 감정을 잘 다룰 줄 알고 연기하며 자신의 형제를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사라의 내면에서 이 가설은 기정사실입니다. 따라서 엘리자베스로부터 받은 부당함이 자기 아들 용까지 내려왔다고 생각이 들며 더욱 날카롭게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사라의 입장에서는 엘리자베스의 태도, 행동, 말투 모든 것이 못마땅합니다. 이것을 살살 긁듯이 엘리자베스는 학교 측에서 향후 대책을 말할 때 비웃기까지 합니다. 이때 엘리자베스의 심리 묘사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은 형식적인 조치를 시원하게 비웃은 것이죠. 이를 보는 사라는 엘리자베스가 토마스에게 했던 것처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욱 괘씸해지는 것입니다. 이 둘의 팽팽한 신경전 한가운데 이들을 불러 모은 담임 선생님인 순나와 학교 측이 나서게 됩니다.
하나는 각자 보호자를 부르기 전에 교장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으로도 보이고 상담 선생님으로도 보이는 한 선생님과 회의를 했습니다.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는 일이 더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고 그 누구의 편도 들지 말고 외교적으로 행동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선생님들의 역량이 너무 부족합니다. 언변을 잘 하지 못하고 대화에서 끌려나가기 쉽상입니다. 매뉴얼이 있다고 하지만 막상 적용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든 사건으로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따라서 덮을 부분은 덮고 크게 만들려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한 행동이 엘리자베스 눈에는 보였기에 비웃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비웃던 엘리자베스는 진정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고 교실에 남겨진 사라와 앤더슨 그리고 학교 관계자 측은 사라의 말을 들으면서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사라의 주장에 따르면 엘리자베스는 토마스가 죽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졌고 아이들이 배울 리 없는 단어를 알고 폭력적으로 행위를 한 것은 엘리자베스가 아르망에게 한 말, 즉 언어폭력, 아동학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아르망은 아동학대에 대한 표현으로 사건을 일으켰고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학교 사람들은 잠시 자기들끼리의 시간을 가집니다. 단순한 교내 사건에서 아동학대 의심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상으로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아동 관련 종사자가 학대 흔적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신고 혹은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학교는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학교는 엘리자베스의 이때까지의 공격적인 태도와 이상한 심리 상태 그리고 사촌의 말로 아르망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고 이를 신고하기로 합니다. 엘리자베스에게는 어쩔 수 없는 절차라고 알리면서 타이르듯 말을 하게 되는데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고 비 오는 날 대피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잔뜩 벌려진 사건의 결말을 알려주지 않은 채 다시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 엘리자베스와 대학부모 회의 장면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아르망의 뒷모습만 보여준 채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네, 영화는 이런 열린 결말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심경이 복잡해지죠. 정말 아르망이 가해자일까? 엘리자베스는 토마스의 자살에 연관이 있을까? 아동학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등등 사건의 사실은 몇몇 밝혀졌지만 진실만은 철저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마치 영화 내내 모습을 비춰주지 않았던 아르망과 같은데요. 사실 누가 학폭 가해자인지를 가르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사실보다는 진실을 추구한 어른들의 복잡한 내면으로 점점 들어가는 기분을 받았습니다. 대사로 상황을 파악해야 해서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종국의 앤더슨과 사라의 대화에서 밝혀졌듯이 요네 사건은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손짓으로 앤더슨에게 표현을 했으며 그걸 보고 짐작하여서 사라가 말을 한 것이죠. 여기서 사라의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요네 얼굴에는 뺨자국이 있었고 이 뺨자국이 뭐냐고 추궁하는 앤더슨을 때린 것이죠. 이때 앤더슨이 너희 집안 사람들은 왜 다 폭력적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라의 집안 사람인 토마스도 폭력적이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그 피해는 아르망 혹은 엘리자베스가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추측입니다. 요네 뺨을 때린 인물은 사라 같습니다. 정황상 그렇게 읽혀집니다. 이것도 추측입니다. 즉, 이 영화는 어떤 것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뭐가 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어떻게 사건이 흘러가는지 어떤 인물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경험하는 엘리자베스의 심리 묘사에 중점을 찍습니다. 이 심리 묘사가 당황스럽게도 현대미술적입니다. 제가 처음에 당황했던 지점은 엘리자베스가 총소부와 같이 노래를 부르며 복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상 너무 뜬금없게 나온 장면이어서 엘리자베스의 상상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이후에 현대미술적으로 표현한 것이 또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화재 대피를 할 때 나온 엘리자베스의 지치고 힘든 심리 묘사입니다. 이 심리 묘사는 사람들이 엘리자베스에 엉켜붙으면서 현대미술적으로 표현이 되는데 몰입이 잘 되면서 잘 받아들여졌습니다. 영화는 사건의 사실보다는 진실을 중요시하고 진실을 둘러싼 사실
진실 한 겹 한 겹을 덧대면서 차곡차곡 진실을 덮는 것 같았습니다. 이때 덮여지는 진실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겉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가 중요해지며 이는 주관적으로 해석된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된다를 다 보고 나면 이 모든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중요치 않게 생각이 듭니다. 학폭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치 법정극처럼 진술이 오가게 되지만 행위자들이 초등학생이고 이들의 보호자들이 사건을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볼 수 없었던 어떠한 부분이 존재하고 그 부분을 집요하게 다퉜을 때는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증인, 증언이 중요해지고 여느 학교 폭력 사건처럼 증거는 모호하고 증인은 피해자이며 증언 또한 피해자에게 유리합니다. 즉 객관적인 물증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보호자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할지가 중요해집니다. 여기서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속사정이 나오게 되면서 치밀한 심리극이 펼쳐집니다. 결말만 따지자면 모든 사건은 해결되지 않지만 오히려 열린 결말로서 영화는 자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받아들이는 엘리자베스의 심리, 그녀를 몰고 가는 사라, 학교 측 입장을 대변하며 보호자들을 잘 조정하지 못하고 큰 실수를 저지르는 순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에게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중요하죠. 이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지만 아르망을 보여주지 않는 것처럼 영화는 잔상을 남긴 채 막을 내립니다. 모든 것은 아르망에서 시작되었다에 대한 한 줄 평은 진실은 가리고 사실은 왜곡하며 심리로 덮어버리는 어른들의 총극입니다. 잔점수는 10잔 중 7잔 원샷입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소중한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